뇌동맥류를 왜 꽈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꽈리 속을 보면요. 풍선 모양으로 부풀어 있는 꽈리 열매가 보이죠? 네. 뇌혈관이 꽈리처럼 이렇게 부풀어 올랐다고 해서 어르신들이 혈관 꽈리라고들 하시는데요. 실제로 뇌동맥류 사진을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실제 사진이야. 꽈리 모양이네. 아니 저게 지금 혈관 사진 맞죠? 어머머머. 이 뇌혈관 꽈리는 좀 실제로 처음 보는데 정말 동그랗게 진짜 풍선처럼 말씀하신 대로 부풀어 올라 있네요. 네, 보시면 화살표로 되어 있는 부분이 꽈리가 생긴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부풀어 올라 있는 꽈리를 뇌동맥류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혈류가 유입되어 점점 커지다가 결국 동맥벽이 약해지면서 파열이 되면 뇌 지주막하 출혈을 유발하게 됩니다.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네. 오. 지케 박사님, 이 두 번째 그 뇌동맥류 사진은 그 양쪽에 누런 게 지금 달려 있는 것 같거든요. 예, 이분은 같은 부위에서 꽈리가 총 3개 생긴 경우인데요. 네. 양옆에 누렇게 생긴 부분은 흔히 얘기하는 동맥경화가 발생해서 그 가운데로 뇌동맥류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이처럼 뇌동맥류의 모양과 크기는 정말 다양합니다. 특히 혈관의 두께나 상태에 따라서 그 색깔도 달라 보이는데요. 혈관 벽이 얇아질수록 종기처럼 새빨간 꽈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뇌동맥류를 그냥 꽈리가 아닌 죽음의 꽈리라고 부르는 이유는 터지면 아무래도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예, 터지면 위험해서이기도 하지만 이제 더 큰 문제는 터지기 전에는 전조 증상이 전혀 없고 아이고. 시한폭탄처럼 언제 터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머릿속 시한폭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무서워. 그래서 뇌동맥류는 미리 발견하고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날씨가 점점 더 추워지는데 온도가 낮아지고 일교차가 들쭉날쭉하면 혈압의 변동폭이 커져 파열 위험성이 커지기 때문에 요즘 같은 날씨에 더욱더 잘 살펴봐야 하는 질환입니다. 머릿속 시한폭탄, 죽음의 꽈리, 뇌동맥류. 머릿속에 시한폭탄이라. 아니 말만 들어도 너무 무섭습니다, 박사님. 예, 폭탄은 터지기 전에는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네. 뇌동맥류는 터지지 않는 한은 증상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평생 터지지 않고 불발탄으로 남는 경우가 사실 절반 이상이긴 한데요. 하지만 파열돼서 제때 대처하지 못하면 팔다리에 마비가 온다든지 후유증은 물론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네, 박사님, 그 뇌동맥류가 터지고 한 달 내에 사망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뇌동맥류가 평생 중에 파열되는 분은 사실 30에서 50% 정도로 알려져 있긴 한데요. 일단 터져서 뇌출혈이 생길 경우에는 한 달 내의 사망률이 대략 50%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뇌출혈에서 목숨을 구하더라도 나머지 절반 정도는 영구적인 후유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은 파열된 환자 중에서 이전과 같은 일상활동이 가능한 분은 4분의 1 정도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뇌동맥류는 지주막하 출혈의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합니다. 지주막하 출혈이요? 그거는 뭔가요? 지주막하 출혈, 단어가 좀 어렵죠. 지주막이라는 것은 두개골의 가장 아래측, 뇌 표면을 덮고 있는 가장 안쪽의 얇은 막을 말하는데 이게 거미줄처럼 생겨서 거미막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지주막 아래에는 뇌 안에 있는 큰 동맥들이 위치하는데요. 동맥에서 발생하는 출혈을 뇌 지주막하 출혈이라고 말합니다. 주로는 동맥류의 파열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박사님, 전 이 혈관 질환 하면요. 심근경색 그리고 협심증, 이 뇌졸중은 들어봤어도 뇌동맥류라고는 오늘 처음 들어보거든요. 실제로 이 뇌동맥류의 환자가 좀 많나요? 그러니까 저랑 친한 우리 허경원 씨 어머님께서도 네. 뇌동맥류로 그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연예인들 중에서도 뇌동맥류로 수술을 받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윤계상 씨가 수술을 받으셨군요. 진짜로? 몰랐어요. 이제 3년 전에 사실 뇌동맥류 수술을 받으시기도 했습니다. 수술대에 딱 누웠는데 혹시 이게 마지막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약 3% 정도가 뇌동맥류 질환을 앓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즉 100명 중에서 3명 정도는 가지고 있는 거죠. 이제 문제는 연령별 환자 현황을 보시면 여성에서 남성보다 약 2배가량 높은 발병률이 보이고 특히 50대부터는 급증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혹시 이것도 그 갱년기가 와서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 뇌동맥류도 늘어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완경 후에 혈관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네. 뇌동맥류 발생과 연관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제 환자 케이스를 소개해 드리면요. 69세 여자 환자로 고혈압과 고지혈증으로 약물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건강검진에서 경동맥 초음파 후에 플락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MRA 검사를 했는데 사진 한번 보실까요? 파란색 화살표로 표시된 부위에 양측 중대뇌동맥에서 뇌동맥류가 2개나 발견이 됐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증상이 없는 전형적인 무증상 뇌동맥류 케이스였던 거죠. 아니 그래도 정말 미리 발견돼서 다행이네요.